안녕하세요, 홍센입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두 분은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더욱 많다고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 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권을 스스로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권이 주어진 측면이 더 많죠. 두 번째, 노무현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서생입니다. 세 번째, 두 분은 경제 철학이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미 FTA였죠. 노무현은 한미 FTA가 양국의, 특히 한국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하게 추진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보 노무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야당 시절 이 FTA를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야 위치 변동의 정치 공학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경제 철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 성장을 위한 움직임은 거의 볼 수 없죠. 규제 샌드박스 같은 소소한 정책들이 좀 있지만 그것은 더욱 강력한 규제들에 의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생색내기용으로도 쓸모가 없죠. 정책 참모들이 모두 분배를 우선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의 정책실장들은 달랐습니다. 1기 정책실장은 김병준이었습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했었죠. 2기 정책실장은 변양균이었습니다. 그는 슈페터주의자입니다. 슈페터, 그는 혁신성장의 주창자죠. 케인즈와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노무현의 정책실장 변양균이 슈페터를 21세기로 소환했습니다. 혁신성장의 불가피성과 그 방법론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책의 제목도 그래서 경제 철학의 전환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5%대, 노무현 정부 4%대, 이명박 정부 3%대, 박근혜 정부 2%대. 이 수치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뭔가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5대 제조업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의 동력인 4차 산업혁명은 걸음마다 규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러니 전통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융합도 제대로 되지 않죠. 인공지능화, 세계화의 물결은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성장 양극화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가게 됩니다. 변양균의 경제 철학의 전환은 이 위기에 맞설 구체적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책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케인즈와 슈페터 두 경제학자의 진단은 같았습니다. 모두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포화한다. 그렇게 봤죠. 이에 대해서 케인즈는 수요 부족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상품을 살 사람들에게 돈이 없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효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슈페터는 기존의 상품 서비스를 대체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위적인 수요 창출이 아니라 공급 혁신을 하자고 주장한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책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홍센이 가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1900년대 초반 어떤 중간 규모의 시태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까지는 마차가 대중교통이었죠. 이 마차가 지속적으로 팔려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차가 더 이상 팔리지 않는 겁니다. 이때 케인즈라면 이렇게 하죠. 마차를 구입하기 쉽게 돈을 푸는 겁니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기타 뉴딜 정책 같은 걸 구사하죠. 이렇게 해서 돈을 풀면 마차가 몇 대 팔릴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얼마나 마을 경제가 성장할지 견적이 나오는 거죠. 그 시티의 메이어의 입장에서는 그 정책은 매우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슈페터라면 그렇게 진단하지 않아요. 아,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군. 그럼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지. 뭐 좋은 거 없을까? 아, 그래, 저거야. 차를 만들어 팔면 되겠군.
그래서 자본과 토지, 노동을 창조적으로 결합해서 차를 만들어내자고 합니다. 차가 불티나게 팔립니다. 경제는 질적으로 성장하고 그 전보다 활기차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그 메이어에게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첫째,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임기는 5년인데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둘째, 마차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힙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자신을 메이어로 만들어준 지지자들이라면 정말 어렵습니다. 골치 아프죠. 셋째, 성패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해봐야 알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메이어는 이 정책을 채택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슈페터는 오랜 세월 숨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케인즈로 안 될 때까지 말이죠. 지금 한국의 상황은 케인즈로 안 되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어떠한 재정정책, 금융정책으로도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양균의 이야기대로 케인즈의 처방은 마취약이지 수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취로 고통을 잊는 단계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수술을 해서 혁신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야 할 때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변양균은 혁신성장의 슈페터주의로 경제철학을 전환하자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은 생산요소의 창조적 결합과 앙트레프레너, 바로 기업가의 도전정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죠. 생산요소의 창조적 결합. 변양균은 이를 위해서 4가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노동, 토지, 투자, 왕래의 자유가 그것입니다. 첫째, 노동의 자유. 노동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노동을 거래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을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주택, 교육, 보육, 의료, 안전, 이것을 국가가 충족해 주자는 거죠. 둘째, 토지의 자유. 수도권 투자를 막으니 해외로 가버립니다. 이러면 다 망하게 되죠. 수도권 투자를 허용하자.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비수도권과 나누자는 것입니다. 셋째, 투자의 자유. 기업가들이 도전하게 해야 합니다. 정부의 책상 규제를 이제 마감해야 하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왕래의 자유. 세계의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4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패키지 딜로 동시에 추진해야 현실 가능합니다. 노동 유연성과 노동자 안전성을 동시에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만 가능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홍센입니다.